안녕하십니까. 엘성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필로티 높이, 면적,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높이에서 제외되는 것부터 볼까요? 자, 필로티는 높이에서 제외됩니다. 언제 제외되느냐 하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 때 제외되고요, 채광사선 때 제외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뭐냐? 전체가 필로티일 때 제외됩니다. 필로티가 전체적으로 필로티이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 시 도로보다 필로티 높이만큼 높여서 여기까지 제외됩니다. 채광사선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필로티일 때 제외되는데요. 도로가 있으면 공지의 중심이죠. 공지의 중심에서 필로티 높이만큼 위로 올라가서 사선으로 제외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할 게 있죠. 내가 있고 우리 땅이 도로보다 낮을 때 어떻게 되죠? 가로구역은 이렇게 높은 도로에서 적용이 되죠. 그런데 내 땅이 도로보다 높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중평균하죠. 자, 채광에 대해서 가중평균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채광에 대해서. 채광 같은 경우는, 자, 내 땅이 옆 대지보다 높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중평균하죠. 그런데 내 땅이 옆 대지보다 낮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낮은 면에서 사선을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가중평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필로티 높이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필로티 높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가로구역 높이와 채광사선일 때 제외가 되는데요. 조건은 전체가 필로티일 때 제외된다. 전체가 필로티일 때 제외되는데 필로티 높이만큼 제외된다. 그 다음에 가중평균은 내 땅이 도로보다 낮을 때 도로에서부터 높이고 내 땅이 도로보다 높을 때는 가중평균. 그 다음에 채광사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높낮이가 있을 때는 가중평균 하는데 어떨 때만 바로 진행되느냐? 옆에 땅이, 옆 대지가 내 땅보다 높을 때는 바로 내 대지에서 진행된다. 여기에 두시면 좋겠죠? 자, 면적에 대한 내용 한번 볼까요? 자, 필로티가 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요,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와 유사 필로티, 일부가 필로티인 경우가 있죠.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쪽으로 거실이 있고요. 이렇게 기둥이 밖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필로티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유사 필로티라고 하는데요. 공중의 통행, 차량 통행 주차 또는 공동주택에서는 바닥 면적에서 공중의 통행, 차량 통행, 주차, 공동주택에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층수에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층수는 일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층수를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일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층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아파트와 연립이 있어요. 필로티는 전부 해야 돼요. 이때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돼요. 근데 다세대와 다가구인 경우는 전부 또나 일부였을 때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돼요. 즉,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는 거지 전체 층수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자, 아파트는 몇 층이에요? 1층, 2층, 3층, 4층, 5개층이죠. 근데 필로티를 제외하고 주택의 층수 5층으로 본다라는 뜻이고요. 연립주택은 660을 초과하는 경우죠.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인데요. 자, 여기가 주택의 층수로 제외됩니다. 즉, 주택의 층수에서 필로티는 제외되고요. 필로티 외의 사항은 지금 주택의 층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때 필로티는 전체가 필로티해야 되는 조건이죠. 하지만 다세대 또는 다가구에서는요, 주택 외의 용도로 일부를 사용할 때
주택의 층수에서 1층, 2층, 3층 다가구죠? 또는 1층, 2층, 3층, 4층. 뭡니까? 다세대죠.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4층. 뭡니까? 다세대죠? 그래서 다세대의 경우는 POT가 전체 또는 일부일 때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된다. 전체 층수는 몇 층입니까? 전체 층수는 5층이죠.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층수는 POT 층수까지 다 포함시키는 건데 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때만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즉 아까 높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POT가 전체일 때 제외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POT가 어떻게 될 때? 층수에서 제외되는 거는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는 거고 전체가 POT일 때 제외되는 경우는 아파트화가 연립이고 전체 또는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는 다세대와 다가구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POT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여러분들이 POT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공부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POT가 나오면 긴장하지 않고 풀 수가 있겠죠. 건축사 자격시험은요, 항상 문제를 풀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때 문제의 키포인트가 무엇인지부터 찾아내야 돼요. 이때 찾아야 되는 것들이, POT가 나왔다 하면 높이, 면적, 층수에서 제외되는데, 높이, 면적, 층수에서 제외되는데, 높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와 채광사서일 때만 제외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공중의 통행, 차량 통행, 공동주택일 때 제외된다는 거. 층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전체가 POT인 경우, 전부가 POT인 경우는 아파트, 연립에서 제외가 되고 전부 또는 일부가 POT인 경우는 다세대, 다가구에서 제외가 되는데 무슨 층수만 제외되느냐? 주택의 층수 산정할 때만 제외된다. 전체 층수는 POT도 다 들어간다. 층수는 다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면적, 층수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수월하게 POT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POT의 높이, 면적, 층수 제외에 관련하여 간단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분석정리 문제는 항상 어려움이 많은 문제죠. 쉽게 풀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이어그램화하고 그 도형화해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건축사 자격시험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항상 최선을 다하셔서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POT 세 가지 요약본 간단하게 정리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손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